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무시무시한 문건이 여럿 공개됐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라. 또 반값 등록금 정책을 차단하라. 이런 일종의 지침서인데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려놓고 대놓고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셈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안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거도 없이 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를 종북 빨갱이로 규정했는데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성리산 마을도 국정원에 의해서 종북 양성소로 규정됐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성리산 마을 운영기구인 사람과 마을의 위성남 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이 성미산 마을이 종북 양성소, 참 이름도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요. 자, 우선 성미산 마을이 마포구 성산동에 있고요. 우리 국민TV하고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바로 저 멀찍이에 가까운 데 보이는데요.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 좀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성미산 마을 한마디로 소개해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대도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어린이집을 만드는 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생협을 만들고 지역의 성미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기타 등등 생활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나 가게, 마을 가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 생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골 마을 이런 이미지가 많아서 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과 같지는 않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예.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특징은 뭘 들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지역의 풀뿌리 운동이라든지 무슨 지역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애를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이런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요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좀 스스로 이렇게 협동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시행을 한 거여서 기존에 이제 다른 풀뿌리 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출발한 거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요.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주도 세력이나 어떤 그 상위의 단체가 있다든지 중앙단체가 있다든지 이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미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뭔가 좀 특별한 분들입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가요? 굉장히 다종다양하죠. 도시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어딘가론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어서 연령대도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이제 굉장히 다종다양하고요. 예. 그냥 도시에 사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 평범한 감남, 을려, 어중이, 떠중이 이런 평범한 도시 시민들이고 뭐 이제 그걸 또 특별하다고 바라보면 특별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내부로 수렴되는 일종의 생산적 활동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거는? 생산은 생산적 활동이라 하면은 글쎄요. 그거 특별하게 저희가 없고요. 생산적 활동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생활상에 필요한 걸 해결하기 위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 그다음에 동네에서 어쨌든 생활상의 문화를 같이 즐기고 해결하는 것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어떤 물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도시에서는 쉽지는 않죠. 그건 이제 요즘에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차원의 해소가 좀 될 수 있겠으나 자체적으로는 기본은 생활상에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다. 이런 거고 외부의 지원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으나 없어도 우리끼리 한다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죠. 마을을 좀 살펴보니까 참 재밌어요. 마을 안에 극장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카페, 병원, 라디오 방송국 없는 게 없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공동체 바깥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운영은 잘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시설 단체와 가게 동아리 이런 것도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많은데 다 개방돼 있죠. 개방돼 있고 요런 걸 만드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소수의 기획자가 이걸 전부 기획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필요로 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하나의 조직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아주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호간 규정성은 굉장히 약하고요. 그냥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떤 단체와 뭐가 만들어지면 그걸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저런 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뭐가 어마어마하게 뭘 많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죠. 몇 사람들이 각각의 따로따로 그걸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고 그냥 그걸 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커다랗게 보면 이게 마포 FM도 있습니다만은 FM도 독립적인 거고요. 이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운영 원리는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이게 무슨 일이 다 100%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가 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카센터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었어요. 인근의 망원동에. 지금도 간판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카센터도 하다가 이제 영업 이익이 안 나니까 문을 닫았죠. 해산을 했죠. 협동조합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대략 주민들이라고 할까요? 회원들이라고 할까요? 숫자는 얼마 정도나 대략 됩니까? 저희가 추산은 하기는 한 1000여 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성미산이 바로 우리 국민TV 건물에서는 조금 북쪽에 있는데요. 그 성미산 공동체는 그 성미산을
둘레에 있는 동서남북 둘레에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그쪽에서 남쪽이라든지 뭐 북쪽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방향 쪽에 있는 일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둘레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의 근데 성산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 엄밀하게 보면 성산동보다 더 포괄적이고요. 예. 성산동에 좀 많이 몰려 산다. 이 정도. 행정구역상 예. 성산동이고요. 예. 그리고, 지역, 이게 서울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각 동 단위별로 한 개 동에 뭐 2만에서 4만 정도 살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들이 이렇게 성산마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들은 자기가 무슨 구, 무슨 동에 사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난 서울 시민이다. 예. 서울 시민의 정체성은 있으나 자기 자치구 정체성은 별로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그 성산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사람들만 모였느냐라고 터베기, 하면, 예.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사 다니다가, 아이를 키우려고 오다 보니 이사를 못 가고 계속 여기에 이제 눌러 살게 되는 예. 정주,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눌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마을 안에 이제 뭐 협동조합도 있고 학교, 카페, 병원, 뭐 라디오 방송국, 카센터 다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뭐 시설이자 또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극장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극장이 그러면은 운영이 되고 자주 공연인 뭐 영화 상영이든 연극 공연이든 이런 공연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극장 규모는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정도, 예, 그 정도 규모고요. 한 90석 정도. 네, 예. 적지 않네요. 뭐 많이 들으면 100여 명이 좀 넘게 들어올 수도 있죠. 네. 정식 극장이고요. 시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영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겠죠. 예. 네. 극장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서 운영되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즘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로를 다시 이제 모색하는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예. 이거 극장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그동안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시설 중에서 뭐 특별히 이 성미산 마을 공동체 이 시설은 참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또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두 가지 좀 자랑해 주십시오. 좀 애매한데요. 뭐 모든 그게 있네요. 그냥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 카페가. 예. 작은 나무 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예. 출자자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예, 뭐 예. 아무나 가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네. 출자금은 한 구자에 5만 원이기 때문에 예. 그 200명이 그 카페 주인이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출자금으로 그 카페를 차려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한 2007년이니까 한 5, 6년 지났네요. 벌써 60년 네, 돼가는 그래서 그 부근에 이제 일반 카페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커뮤니티 카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은 이제 협동적으로 정식으로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예.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정원 얘기 좀 하죠.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성미산 마을을 종북 양성소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갖다 붙였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그 성미산 마을 공동체 종북 인사들이 많이 사십니까? 혹시 거기 종북 인사 뭐 훈련소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종북 굉장히 싫어하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예. 이제 초기 그 마을을 살았던 이제
고참들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그런 사람 중에 386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 왜 이런 딱지를 갖다 붙였을까요? 특별한 무슨 모를 일이죠. 저희들도 궁금하고,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국정원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확인도 안 되고 추정이라고 일단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이미 박원순 시장 그 문건 아닙니까? 그 문건은 뭐 국정원에서 거의 뭐 부인하지 않고 어디선가는 뭐 인정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뭐 마을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황당하죠. 헛웃음을 짓죠. 미친놈들 뭐 그러고 말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종북이라고 그러고 거기 살고 있는 커뮤니티 동아리 아침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그 조기 축구회가 양성소라고 그러고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혹시 이 문제로 마을 분들이 한번 모였거나 그런 논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 마을의 다큐 영화인 춤추는 숲 개봉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 확인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모임을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특정 인사를 종북 인사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해서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난 적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소송을 해도 이거는 무슨 소송을 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되고요. 네. 누가 보면 성미산이 마치 종북 인사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는 것처럼 성미산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뭐 지리산, 말치산 이런 것처럼 해서 저는 충분히 오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시기에 당대를 사는 사람들은 미친놈들하고 뭐 지나갈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서울에 성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빨갱이나 뭐 좌파 인사를 지칭하는 종북 인사들을 양성하는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충분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요거 관련해서 조만간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조금 그런 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라고 했으니까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요. 왜 성미산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들 나름으로는 무슨 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거가 굳이 있다면 어떤 걸 예를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기축구를 종북 조기축구 극장이 있으면 종북 극장 이런 식일 텐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그때 굉장히 했죠. 좀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미산 개발하라는 걸 저지하고 그런데 그 시기에 서울시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명박 시장을 그때 이제 지하철에서 기습 면담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랬던 과정이 2003년도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 성산 안에 공사를 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제 배수지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무리한 내용이었다라는 게 이후에 밝혀져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됐었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연결됐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 좀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작은 산을 가지고 그걸 개발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항의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나서서 이 항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게 누구냐 이렇게 들여다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하고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져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는 비단 성미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주민들하고 서울시 또 뭐 지자체인 서울시 또는 나아가서는 뭐 정부 부처하고도 갈등이나 또는 뭐 때로는 몸싸움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어디 뭐 그런 곳이 서울 시내 한두 군데도 아닌데요. 그들도 다 그러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며 특히 제가 재밌게 보는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특이하게 보는 것은 종북 양성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성소에서 잘 훈련된 종북 이사들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또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까지 질문을 제가 좀 확대시켜 볼까요? 양성소라고 하니까요. 그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참, 말도 안 되는. 네. 아마 이제 마을 공동체, 박원순 시장께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예. 최초의 사례로 성미산 마을을 이제 들었던 게, 그게 아마 크게 주목되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미산 마을과 같은 마을을 서울시에 15개를 만들겠다는 게 초기에 신문 보도에 나왔던. 근데 이제 그 보도의 진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신문기사가 이후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성미산 마을을 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을 내부로 보면은 그 보도 이후에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특이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아주 명소가 됐군요, 이제 갑자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안동 하회마을에 예. 이렇게 마당에서 고추를 이렇게 말리고 계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갑자기 관광객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막 찍어낸단 말이죠. 예. 이런 느낌을 그런 느낌. 이제 갑자기 받으니 피곤하죠. 예. 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미산 마을 운영기구인 사람과 마을의 위성남 전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지금 국민TV 라디오 그 청취자 게시판에 라이츠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뭐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산 마을에 신혼집을 잡으려 했다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외지에서 신규 유입된 주민에 대해서는 텃세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어서 새로 들어가는 분이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 전세가 많이 오른 거 사실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예. 이게 이제 마을이 좋다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서. 근데, 부동산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셋집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하는데요. 주민들조차도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더니 이게 뭔가 가격이 올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짝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이사를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예. 이런 분들 근데 뭐 한국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터세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걸 그렇습니까? 뭐 이사를 와라 오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데 이제 가격이 좀 어쨌든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성미산 마을이 굉장히 커지는 걸 바라지는 않고요. 예. 지금도 한 1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규모가. 좀 분산돼서 예. 인근에 작은 동네별로 작은 이런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서 예.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공룡처럼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예. 생각이고 성미산 마을은 초기이기 때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예. 네, 괴롭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커지고 또 세상에 관심을 받다 보면은 뭐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 몇 가지 좀 고민거리 같은 것도 생겨나겠지만은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미산 마을이 어떤 이제 도시 속에 이런 공동체로서의 가치 이런 것이 이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성미산 마을의 가장 큰 가치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조금 보면은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시민이 이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행정이나 국가기관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책적으로 예. 여전히 유효하고 맞다고 보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 예. 당사자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당사자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예. 문제 급박한 문제는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가 협력을 해서 자기 문제를 남한테 자꾸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아무리 봐도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외부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마을을 만들어 왔던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른바 동네 영화라고 불리는 춤추는 숲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던데요. 예. 이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요거는 한 2007년, 8년부터 동네에 이제 다큐 감독 부부가 살고 있어요. 아, 예. 네, 거기 그 경계도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홍영숙 감독하고 예. 강석필 감독하고 두 분이 부부인데 그냥 오래전부터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보내고 그냥 이 동네 주민으로 살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강석필 감독 남편이 한 5년, 6년 정도 촬영, 마을에 있는 여러 행사, 회의, 일상이군요. 네, 일상을 예. 계속 찍었던 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걸 이번에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제 그 중에 2010년도에 있었던 이제 성미산 지키기 두 번째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좀 다뤘고요. 그 내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쾌하고 재밌고, 근데 또 슬프기도 하고, 예. 저렇게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걸 그냥 담담하게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출연을 합니다. 당연히 하시겠죠. 일원이니까요. 네. 예. 이게 정식 개봉을 했습니까? 예, 어저께, 5월 23일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네요. 예. 그럼 이 영화를 보려면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상암 CGV, 대학로 CGV 이제 지금 현재는 전국에 20개 정도 개봉관에서 개봉을 하고요. 예. 이번 주말까지
얼마만큼 많은 관객이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첫 주가 네. 중요하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영화 제목이 춤추는 숲. 그리고 이 성비산 마을에 한 2007년 이후 한 5년여의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찍은 영화이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 영화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나 대목이 있으면 좀 팁을 하나 주시죠. 산을 지키는 과정에 이제 산에 이제 모 사학재단이 학교를 부설 초중고등학교를 모 사학재단이 어디입니까? 홍익재단입니다. 네, 우리는 실명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따뜻하게 얘기하십시오. 네, 홍익재단에서 부설 초중고등학교를 홍익대학교 안에 있는 예. 그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성미산 아래 자락에 산을 깎고 그 공간에 이전하겠다. 이쪽에서 보면 보이는 남쪽에 네, 있는 학교, 저게 그 학교군요. 네, 맞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굳이 산에다 학교를 짓느냐, 예. 평지에다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러면 거기는 산은 현재 비오톱 당시에는 예.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식생도 좋고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인데 예. 그걸 깎아서 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권이냐 환경권이냐 이렇게 논쟁이 좀 형성돼 가지고 예.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좀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예. 그 중에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는데요. 예. 동네 아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깎여 나갈 부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에 흙을 덮고 있어서 그 다큐 감독이 예. 이제 촬영을 하고 철수를 하는 과정에 우연히 그 장면을 발견을 하고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왜 여기 있느냐 아이한테. 아이한테 그랬더니 그냥 이 나무 흙 덮어주려고요. 근데 이거 곧 잘리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명에는 주인이 없지 않느냐.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땅 사유지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맥락에 발언을 하는 건데 카메라를 찍었어요. 예. 우연히. 그런 장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게 아마 그 성산 지키기를 했던 것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핵심적인 예.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익재단에서 거기 학교를 세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그들이 꼭 그 산에 나무가 있는 걸 깎아내고 높은 지대까지 보니까 산이 높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네. 산이긴 그냥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합니다만은 굳이 그래도 그 평지보다는 더 올라가서 언덕바지에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그런 주민들의 아마 반발을 사가면서까지. 땅값이 좀 싸죠. 거기가 산 임야로 돼 있었다가 예. 이제 형질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건데 당시 일반 평집에 비하면 예. 가격이 쌌던 게 그 학교는 언제 세워진 겁니까? 연도가 대략. 학교가 건축된 건 2012년도에 입주했으니까 11년도부터 공사를 했고요. 오래되지도 않았군요. 예, 최근에. 예.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산 뺑 둘러 주위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저거는 녹지대로서 저런데 훼손하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혹시 허가 관련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들여다 봤습니다만은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삼을 수는 있으나, 예. 행정 절차라는 게 예. 한번 통과가 되거나 진행되면 예. 되도록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관공서는 자기들이 실수를 해놓고도요. 그 실수를 번복하는 데는 좀채 네, 잘 그렇죠. 나서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이 실수해놓고도요. 네. 그런 예가 흔히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의 실수로 피해를 민원인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허다하게 있죠.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그냥 절차는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도심지 안에 저 정도 굉장히 해발 68m의 작은 산, 야산, 뒷동산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 어떤 혹자는 저런 산이 종합병원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침에 가면 수백 명, 거의 1000여 명 이상이 운동을 하시고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애정이 많죠, 주민들. 그런데 이제 또 산이 뭔가가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집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부동산적 관점에서 그런 게 이제 산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어서 참 뭐 하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 저기다 병원이 들어서고 그 뒷모퉁이에 영안실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건 또 나서서 아줌마 떼그리로 나서서 또 반대하고 할걸요? 그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2003년도에는 어쨌든 서울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건 저지를 했으나 이번에는 사학재단하고 관계는 저희가 이기지는 못하고 저지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금은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니 뭐 학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네, 뭐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이니까 굳이 뭐 거부감을 가질 건 없는데요. 문제는 훼손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어떤 학교 재단이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뭐 훼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그거는 뭐 우리 공동체 전체의 뭐 원칙과 질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뭐 한바탕 하는 게 맞죠. 그건 상식이죠. 저도 한번 가봤으면은 더 깊이 있는 더 알찬 질문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도 그동안에 이 성비산 공동체 마을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미처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듣기에는 이제 이 마을이 아이들 자녀 교육에 뭐 그 학교도 안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학교가 있고 해서 자녀 교육에 좋은 여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죠. 거기 주변 환경이 성산동 작은 동 하나에 지금 현재 홍익초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서중학교, 성서초등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이래서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제 학교가 늘어나고 인근 학생들도 늘어나고요. 뭐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선택지가 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부터 그다음 일반 학교까지 이러한 일종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이게 요구되는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27일부터 마을에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때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을이어서 이제 축제가 어떤 내용이고 언제까지 열리고 또 외부 사람들도 뭐 참여도 할 수 있는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건지 뭐 어떤 행사인지 이런 걸 좀 나오셨으니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축제야 뭐 당연히 많은 사람이 와서 왁자지껄 이렇게 시끌벅적 떠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구경 오셔도 되는데 27일부터이긴 하나 평일에는 주로 저녁 때만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때 집중적으로 오시면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오시는 게 이렇게 낮에 구경하실 수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좀 실내 행사가 많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 중은 일주일 기간이지만 그리고 축제는 한
12차, 12회가 되니까. 올해가 12회째입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축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예. 준비해서 운영하고 기본 비용도 저희들이 초기 비용은 각출을 하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상당히 독자적인 축제고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축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예. 거의 대부분 하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각종 공연, 전시, 뭐 일상적으로 있는 축제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큰 형식은 똑같고요. 예.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많은 공연 프로그램이나 함께 모여서 장터나 이런 게 이제 열리게 되고요. 예. 그러한 내용에 주민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한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요. 전문 공연 팀이나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비용도 없고. 네,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아마추어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그게 더 장점이어서 예. 보면은 이제 그냥 옆에 평상시 봤던 아줌마 누구 엄마가 예, 이웃이군요. 그야말로. 엄마가 갑자기 옷을 야하게 차려입고 춤을 춘단 말이죠. 이런 신선하게 또 보이잖아요. 예, 노래를 부르고. 외부에 특별히 뭐 그런 사람을 초대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안에 있는 이웃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진행하고. 예, 한 70% 정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외부 참여 한 30% 정도 됩니다. 이런 동네에서 크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상대적으로요. 물론 그 아이들도 고민은 있겠지만은, 예. 동네에 사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별을 못해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겠군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틱틱거리는 건 똑같고요. 그거야 뭐 그렇겠죠. 그런 건 있죠. 하도 아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담배도 피고 뭐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도 얼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자꾸 우리 국민TV 새들에 있는 이 사옥이라고 건물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옥상에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가 지금 9층에 있습니다. 네. 제일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네. 바로 위가 옥상인데요. 가끔 이제 바람도 쐴 겸 저같이 아직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담배도 댈 겸 올라가서 보면 바로 코앞에 보여요. 근데 뺑 둘러 이제 막 그게 성미산 마을 공동체일 텐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 속에 한 마을이 있으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주변이 산이고 동네가 섬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반대예요. 가운데 산이 섬처럼 있고 동네 사람 사는 마을이 뺑 둘러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안에 단일화된 단일화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시골 마을 같이 저절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이게 없죠. 이제 시골 마을은 경계선이 분명하고요. 예. 무슨 동네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가구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딱 떨어지죠.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고 남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잘 알고 있고 예. 이러는데 사실 도시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경계가 없죠. 예. 우선.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되는 게 좋으나 자꾸 누가 사는지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여서 다 익명사회이지 않습니까? 예.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시골 마을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단 부동산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뭐 한 블럭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여기 땅값 굉장히 비쌉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평당 얼마나 하길래 엄청 비싸다고 합니까? 부동산에서 보면 1,500에서 2,000 사이라고 보여져요. 평당요? 네. 저는 땅이 없어서 땅을 소유를 하고 그러니 있지 않아서 가격을 괴롭지 않을 잘 수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셋집에 사는 거고, 예. 저희가 통계를 설문조사를 해보니 한 70%는 전셋집에 사는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30%가 자가소유자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사람들이 산다 이게 아니고 그냥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에도 커뮤니티가 있듯이 동호회가 있고 예. 그러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에서 별로 지리적으로는 중요치는 않다. 아,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거고 예. 뭐 전국 어디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뭐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내가 성산마을 주민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아, 예. 그런 주민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성산 주변에 많이 좀 몰려서 한다. 예.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미산 마을 얘기도 방송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일 국정원 그건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또 서울에서 또 알만한 이 또 강북의 이쪽 서쪽 지역에서는 성미산을 또 아는 분들이 많죠. 뭐 어디 뭐 저 멀리 있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성미산 마을에 한번 구경을 가보고 싶다. 도대체 어째 생긴 마을이길래 종북 양성소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도시 속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미산 마을을 한번 올라 그러면은 어째 찾아가면 됩니까? 영 하시는 김에 한번 홍보도 해주십시오. 별 홍보하고 싶진 않은데요.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오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또 그렇게 하시면 또 그럴 섭섭해 하실 수가 없죠. 거고. 예. 일단은 다음 카페에 사랑과 마을이라는 다음 카페 있습니다. 예.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성미산 마을 방문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사랑과 마을에 전화를 하거나 이러시면 되도록 안 해주시면 좋겠고. 전화는 가능하면 해주지 말랍니다. 예. 근데 구경 오시는 분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지하철로 간다면은 6호선 거기가 망원역에서 망원역이죠. 하차하셔서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출구에 나와서 우회전해서 망원 우체국 사거리까지 오셔가지고,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아이고, 어렵다. 벌써 우회전 두 번 하니까. 네. 그냥 그것도 차라리 1번 출구 나와서 성미산 마을 어디로 가요? 묻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근데 잘 모를 겁니다. 아, 주변 그렇습니까? 사람들. 예. 아,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바로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망원역 이 일대는 또 성미산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서도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관계 네, 형성으로 그렇습니다. 연결된 마을이란 그 네. 실감이 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오셔서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 정도 예. 이런 거고 무슨 이정표나 예. 무슨 그 골목길의 뭐 담벼락이나 색깔이 좀 다르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냥 일반 평범한 골목길이고 외형상으로는 표가 안 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냥 쓱 지나가고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 이런 정도. 예. 예, 그래서 소개를 받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요. 예. 평범한 마을이 주목받고 있다니 조금 더 좀 뜻밖이긴 하네요.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대화 시간이 대충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마을 공동체, 꼭 마을이 아니라 또 뭐 다른 직장 공동체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공동체의 구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그런 꿈은 있으신데 아직 뭐 경험도 없고 이래저래 해서 좀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분들, 즉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즉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경험 있는 분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예, 그 마을,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냥 좀 느슨하게 커뮤니티 정도, 뭐 동호회, 사실 여기 국민 TV도 협동조합으로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 예. 이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이 어떤 뜻과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면 이게 마을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을은 꼭 지리적인 개념의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 커뮤니티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조건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그 차원으로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TV 같은 이런 협동조합도 다른 곳과 여러 이제 네트워크를 맺고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면 충분히 이것도 큰 마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위승남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성미산 마을 운영기구인 사람과 마을 위승남 전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TV